반갑습니다. 그린백서고요. 오늘 새로운 영상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차이밖에 안 나겠지만 영상을 좀 빨리 올리려고 했거든요. 음성을 레코딩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시 이전에 했으면은 시간대가 좀 맞았을 텐데 최근에 바이프로스트가 코빗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시간 기준으로 오후 12시에 상장해서 거래가 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큰 첫발을 내딛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되게 냉소적이고 크리티컬하고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상승장, 특히 반감기까지 14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인다?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홀더로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바이프로스트라든지 이 프로젝트에서 모르거나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면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이전에 있던 시드들은 계속 이제 고이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FOMC죠.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크게 보는 편이거든요. 빅피처로 보는 편이라서 투자도 좀 약간 장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저 자신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세세하게 막 보진 않거든요. 뭐 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의 어조라든지. 그렇지만은 FOMC는 아무래도 달마다 한 번 있는 큰 행사? 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또 금리 상황을 리뷰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FOMC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논의 중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는 파지티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단타 트레이딩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금리를 인하를 했다면은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아니면 이제 소수 고래들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빠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뭘 빠르게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스탠스들이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종료 선언이란 얘기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논의 중이고 일단은 동결로 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번 FOMC는 끝이 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이나 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추세를 좀 길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트 시장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저는 하락이 꼭 와야 한다.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가 수습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말끔하게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폭락. 우리가 앞으로 대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1억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을 일단은 한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조정이든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대로 올라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락은 언제일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풀린 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1억도 못 갔잖아요. 21년도에. 그것 때문에 요번에 한번 더 크게 불장난을 치지 않을까. 저도 그걸 내심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아직 저희가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140일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2년가량 남았어요. 21년도쯤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4년 뒤면은 25년이잖아요. 내년이 24년이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제 현금 모아가면서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월 FOMC 이번은 여러모로 굉장히 푸근했다. 그렇게 좀 일단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접해본 뉴스 중에 코인베이스에서 봉크라고 하는 것을 상장을 했어요. 저는 이전에 시바이누라든지 뭐 도치코인부터 해가지고 자잘한 것들을 바이낸스에서나 뭐 많이 상장을 하잖아요. 밈코인들. 근데 코인베이스가 앞서가지고 봉크라는 거 하는 거를 또 상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뇌 구조가 저도 바뀌는 것 같아. 처음에는 밈 토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조금만 거래량이 높아지고 돈이 된다 싶으면은 자꾸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1억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더리움 내에 민코인이 존재할 텐데 인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게 상업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솔라나에는 뭐 밈토큰 하면은 지금 뭐 봉크, 아비추럼은 뭐 페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마케팅 수단이나 뭐 상품으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기계에 보면은 인형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은 이 밈코인을 주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 밈코인들이 우리 생활 속, 그러니까 우리 크립토 트레이더들 생활 속으로 스며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낭설이기도 하고 너무 좀 조잡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긴 한데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대표하는 밈 토큰들을 자꾸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거 보면은 크게 뭔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틀어지면은 언젠가는 상패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 보면은 밈 토큰들이 장기적으로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정도는 한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봉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봉크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각 레이어를 대표하는 밈 토큰들을 잘 한번 유심히 서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아발란체의 허스키? 근데 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고 있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뭐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10,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본인이 뜻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밈토큰은 아직도 여러분들이나 저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도 좀 핫하다는 그런 아이템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장 하고 싶었던 코빗 BFC를 거래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 12시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상장이 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코빗이라는 곳이 원래 거래량이 풍부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비트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빗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를 주로 많이 하세요. 업비트가 뭐라 그래야지? 근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낸스가 더 거래량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인프라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순응을 하면서 조율해가는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그런 그 거대 금융 세력과 궤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소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 근본은 사실은 코인베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더 거래량이 높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업비트가 거래량이 많을지언정 코빗이라고 하는 그런 굵직한 네임밸류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이제 코빗이 어떤 거래소인지 짧게 한번 그냥 뭐 체크를 하자면 일단은 국내 최초의 거래소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게 최초면 뭐하냐.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최초는 아니지만 비트렉스 파산했다고 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마운트콕스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이 사실 최고의 그 규모를 자랑했고 거래량을 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 또는 이게 최초 중에 최초들 중에 최초. 그렇지만 결말은 좋지 않았죠.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코빗이 별거 없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넥슨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는 넥슨이고요. 넥슨이 샀죠, 이 코빗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는 대기업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이 좀 느릿느릿할 수 있지만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큰 돈줄이고,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는 DCG 그룹이랑 판테라 VC한테 투자를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빗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최초의 거래소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코빗이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맥시랑 게이트 IO 이런 해외 거래소에도 있지만은 쿠코인도 있고요. 그렇지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서 못 간다면은 코빗에서라도 좀 상장을 해주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반가웠어요. 상승하기 전에 코빗에서 이렇게 코빗이라는 국내 거래소에서 BFC를 상장을 해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주냐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인터뷰도 직접 한번 출연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코빗이 드디어 BFC를 상장을 했고 DCG 그룹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먼 그런 예측이지만 혹시도 모르죠. 이제 코인베이스에도 곧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건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뭐 코빗에서 상장도 되고 포키가 정식으로 이제 발매가 되면서 저희 그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크롬 버전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더 보편화되고 다양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이포트 월렛이 아닌 포키로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원 패키지처럼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바이파이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바이파이 2.0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태계에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할지,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포키 요번에 또 이벤트 있잖아요. 이거 리뷰하는 이벤트. 근데 리뷰를 좀 아쉬운 게 다 나온 다음에 리뷰를 하고 싶거든요. 뭐랄까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갑 자체의 기능만 있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기능들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한 번에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항상 보면은 상품을 내는데 뭔가 다 완성이 안 된 느낌으로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데 묶으려면은 일단 바이파이 2.0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리고 지갑도 거기에 제대로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오만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크량이 이렇거든요. 1억 4천만 개 이상 돼요. 근데 정말로 BFC가 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펌핑을 원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뭐 올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정말로 BFC가 문샷을 때리고 상승장을 주도하는,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0위에서 20위 안에 드는 그런 거래량과 그런 주목할 만한 그런 상품이 되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스테이킹 양도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스테이킹이 좀 또 락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바래 봅니다. 현재 바이프로스트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그런 예측 자체가 없잖아요. 아직은 좀 보여준 게 좀 미미하다 보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비트코인 랜딩도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모습을 갖추면은 그때 한번 여러모로 좀 넘버가 수치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변화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가지 또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종의 장외 거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디에 일단은 BFC하고 바이파이가 바이낸스 커스터디에 등재가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도 BFC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코빗이 DCG 그룹하고 연관이 있는데 코빗에서도 웬만한 코인을 막 상장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의 코인베이스예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또 최초이기도 하고 DCG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코인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은 코빗도 웬만한 건 다 똑같이 상장을 해요. 코빗이 똑같은 거 상장하잖아요. 그럼 업비트에서도 일단 BTC 마켓에 넣어요. 따라한다고요. 이게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게 코인베이스 자체가 규제를 어기거나 그러면은 상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이낸스랑 달라요. 그래서 루나도 상장을 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랩프로 해가지고 이제 랩핑으로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루나라는 그런 코인을 리스팅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코빗이 상장을 하게 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좀 많다. 그렇게 한 번 더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항상 가는 놈들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레이어 1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벌써 이미 뭐 5배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때 뭐 에이다도 선방했었고 그러다가 21년, 22년 불장 때는 다시 또 레이어들이 뭐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죠.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1년도 불장 때는 거기에 또 이제 다크호스들이 있었죠. 막 레이어 2가 성공해서 메인넷까지 내게 된 폴리곤, 매틱이라고 하는 것하고 솔라나라고 하는 다크호스가 있었고 그 외에 뭐 짜잘한 뭐 NF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서 모든 유동성을 막 빨아가지고 100배, 200배 막 그렇게 갔던 친구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번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반복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게임파이, 그 다음에 이전에 인기 있었던 레이어 1들 거기로 쉽게 돈이 몰려요. 왜냐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 크립토에서 세컨, 서드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돈이 몰리는데 보통 이랬거든요. 2021년도에서도 그때도 이런데 돈이 좀 몰렸어요. 뭐 바이낸스, 뭐 에이다 갑자기 막 300원 가고 막 그랬거든요. 30원에서 300원 가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 근데 결국에는 솔라나나 NFT 쪽에서 돈을 다시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NFT가 결국에는 21년도 마지막 불장 때 그거였잖아요. 이제 승자였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가령 엑시 인피니티 같은 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메타는 무엇일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뭐 RWA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레이어 원들이 큰 활개를 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장난이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전초전이에요.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레이어 원들이 잠깐 올라가는 거는 잠깐이고 이제 이 레이어 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레이어에 어떤 것이 멋있게 멋들어지게 올라가느냐 그거를 누가 가장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승부가 되게 갈릴 것 같아요. 솔라나가 그걸 잘했거든요. 21년도에 게임도 되게 많았잖아요. 솔라나 뭐 하여튼 되게 솔라나는 되게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됐었는데 이번에가 또 중요한 거죠. 이제 2024년, 25년에는 무엇이 새로운 메타가 될 수가 있겠냐 이건데 저희 아직 23년도도 지금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아직 한 달 정도 보름 남겨놓고 이제 24년입니다. 24년 중순부터 이제 대충 이제 반감기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리고 그때 또 시장 상황은 또 되게 재미있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4년 동안 떠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갈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색다른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이나
얘기할 거리들 추합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